안녕하세요, 한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좀 짧게 설명드릴 건데요. 오늘은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 실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이혼 소송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반론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냥 일반 민사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잘 봐보세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소송을 했는데 이렇게 알고 계시죠? 내가 이겼다. 내가 원고인데 이겼다. 내가 피고인데 이겼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내가 소송비를 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무조건적인 건 아니다. 일단은 이혼 사건은 제가 배제시키고 민사 사건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어요. 500만 원을 빌려줘서 500만 원 내놔라는 청구 소송을 했는데 내가 변호사비를 500만 원을 썼어. 500만 원 엄청 내가 비싼 변호사를 써가지고 그죠? 500만 원을 썼어. 그래갖고 내가 상대방한테 이겼어요. 당연히 내가 빌려준 돈이 맞으니까. 그럼 상대방한테 내가 이겼으니까 네가 돈 안 갚은 네 잘못이니까 500만 원 내가 빌려준 500만 원 당연히 줘야 되고 내가 쓴 변호사비 500만 원 네가 물어서 총 1000만 원을 내놔라 하면은 피고가 졌으니까 1000만 원을 줘야 된다고 결정을 하면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피고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리고 이게 합당하게 보이지도 않죠.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청구하는데 내가 변호사비를 그러면은 10억을 쓸 수도 있죠. 10억. 그러면 내가 이겼어. 500만 원 소송 이겼으니까 10억 500만 원을 내놔라 할 수도 있잖아. 이런 논리라면, 그죠? 원고가. 그러면 피고가 빌린 돈 500만 원인데 소송에 졌다는 이유로 10억 500만 원을 빌려 갚아라 이러면은, 그죠? 부당하다 이거죠. 그러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겠죠. 소송을 할 때 실비를 상대방한테 물리는, 그죠? 내가 다 이겼다고 가정했을 때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해서 보통 청구 금액의 8% 정도 이게 정확한 계산 아니에요. 근데 대충 일부러 제가 식은 말씀을 안 드려요. 복잡하게 하실 필요가 없다.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된다. 그래서 내가 청구하는 금액의 8% 정도가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500만 원짜리 내가 소송을 한다. 그럼 속가가 낮잖아요. 내가 이걸 다 이겨도 상대방한테 내가 변호사비를 설령 220만 원을 썼더라도 내 변호사비를 다 보전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500만 원 이겼으면 10% 해봐야 얼마예요? 50만 원이죠. 그죠? 그 8%면 50만 원보다도 조금 낮겠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550만 원 정도를 돌려받는 거 다 이겼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만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한 18%에서 한 10% 정도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청구하는 금액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500만 원짜리 소송 이런 거는 별로 실익이 없다. 나도 변호사비를 상당히 이기더라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달리 말하면 어때요? 5천만 원짜리 소송을 했다. 그러면은 변호사비가 얼마까지 인정이 돼요? 뭐 한 10% 계산하면 500만 원까지 400만 원 후반까지 인정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5천만 원짜리 소송에 보통 변호사비가 뭐 330만 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전액이 인정이 된다. 근데 또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뭐 490만 원까지 인정된다고 해볼게요. 변호사비가. 그런데 내가 다 이겼더라도 실제로 변호사비를 490만 원 내가 안 주고 실제로 변호사비를 330만 원만 썼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30입니다. 아시겠죠? 5천만 원,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소송을 이겼다. 그랬을 때도 그러면은 변호사비가 뭐 4천만 원 후반대까지 인정이 되는데, 그죠? 인정이 되지만 실제로 내가 변호사비를 550만 원만 썼으면은 4천만 원은 상관없는 이야기고 실제로 쓴 비용에 대해서만 청구가 된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비 같은 경우가 제일 소송비에서 크기 때문에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이제 변호사비를 보통 보면은 실제 부가세 끄는 내역이라든지 현금 영수증 내역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허위로 뭐 변호사비를 몇 천만 원 썼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대여금일 때는 뭐 1000만 원은 달라 해서 1000만 원 다 이기든지 지든지 하겠죠. 근데 어때요?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면 어때요? 아직 민사 이야기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실제로는 내가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는 한 대 맞았으니까 위자료로 500만 원을 받고 싶어요. 근데 500만 원만 청구하면 500도 안 줄 것 같아, 판사님이. 그래서 어때요? 손해배상 소송은 좀 부풀리죠. 내가 청구 금액을 부풀린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풀려서 내가 1000만 원을 내놔라고 하면은 판사님이 깎아가지고 한 500만 원 우리가 탁했던 금액을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때요? 내가 1000만 원 청구해가지고 500만 원 인정됐기 때문에 반만 이긴 거잖아. 반만 이겼다. 반만 이겨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소송비를 각자 부담을 하라고 판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이 500만 원, 이 1000만 원 청구할 때 변호사비가 220만 원 들어갔더라도 전액 내가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가사로 넘어갑시다. 이제 민사 이야기 그만하고. 근데 가사에서 이제 청구할 때 어때요? 주로 이제 금전 청구가 위자료잖아. 위자료. 그죠? 위자료. 그 다음에 재산분할이죠. 재산분할. 근데 특히나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적어도 보통 3천만 원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냥 관행적으로. 그죠? 더 받고 싶으면 뭐 5천만 원 청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위자료를 내가 청구하면 3천만 원을 꽉 채워 받는 경우가 많겠어요? 아니면은 3천만 원 청구하면 한 2천만 원 인정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사실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3분의 1은 누가 부담하고 3분의 2는 누가 부담해라. 엄격하게 계산하면 근데 이제 이런 이혼 소송에서는 1심에서 판사님이 그냥 각자 부담시킨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위자료 영역에서도 이게 소송 비용까지 상대방한테 물리는 것은 쉽지가 않다. 첫 번째. 재산분할도 마찬가지겠죠. 재산분할도 내가 청구할 때 일단 상대방 재산 가치라든지 내가 분할 비율에서 예를 들어서 타켓한 분할 비율이 뭐 40%면 40%를 청구하냐고요? 안 한단 말이에요. 청구를 할 때는 내가 50%로 계산해서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깎여가지고 뭐 45%가 나오고 40%가 나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도 1심에서는 성격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청구 금액이 부풀어진다. 부풀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판결 나는 금액이, 그죠? 조금 이거보다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각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혼 소송에서 1심의 변호사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내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는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소송에서 당연히 위자료랑 재산분할 받아오는 건 맞는데, 그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진짜로 받을 것만 딱 계산해서 청구하고 딱 그 금액에 대해서 전액 승소가 나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다. 소송이라는 거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받고 싶은 금액보다 늘리는 경우도 있고 또 적절하게 청구하면 또 거기서 또 깎이는 느낌도 있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할 때 1심 변호사비까지 상대방한테 물리겠다는 거는 조금 욕심인 경우가 많다. 또 예를 들어서 또 제가 말씀드리면 이혼만 청구한 사건이었어요. 그죠? 이혼만 청구하면 어째 돼요? 이혼만 청구하면은 인지 때는 한 2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이혼만 청구해도 나는 변호사비는 뭐 330에서 뭐 그 이상은 내가 썼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죠? 그 이혼이 인정이 됐어요. 그럼 내가 이겼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는 그럼 이혼이라는 거는 지금 뭐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알겠어. 금액이 있으니까 한 10%, 8%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해준다. 내가 다 이겼을 때는 알겠는데 이혼은 뭐 금전으로 산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규칙이 있는데 이렇게 금전으로 산정 안 되는 청구를 했을 때는 속가를 그냥 5천만 원 정도로 봐가지고 변호사비를 인정해준다. 그러면은 10%, 8% 하면 500만 원 정도까지 되겠죠. 그죠? 400만 원 후반까지 되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이혼만 청구해가지고 인정만 되면은 어쨌든 내 변호사비 330, 440만 원을 전액 보존받을 수 있겠네요. 가 아니에요. 예. 왜냐면 이 소송 비용 부담에 대한 판단을 판사님이 한단 말이에요. 판사 재량이 조금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사 사건 용역에 들어와 버리시면 제가 어땠어요? 이 가사 사건은 가정법원의 판단은 판사의 재량 범위가 너무 넓다. 그래서 저희가 이혼만 청구해서 다 이긴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판사님이 주문 1,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정한다. 그래서 원고와 피고인이 이혼한다 판단해 주면서도 2항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러고 판결해 버리신다. 그래서 이 소송 비용 부담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물리는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은데 1항에서 이제 우리 쪽 손을 들어줬으니까 그냥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말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세요. 이런 식으로 판사님이 그냥 임의로 판단해 버리신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게 1심에서는 소송 비용이 거의 각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조금 달리 표현을 하면 이게 이제 너무 내가 오버를 했어. 내가 이혼하고 위자료만 청구하는데, 그죠? 위자료가 변호사가 분명히 한 2천만 원 또 인정될 겁니다 하면은 청구 금액 한 3천만 원 하시면 되는데, 변호사님 싫어요. 나 5천만 원 청구할 거예요. 5천만 원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5천만 원을. 근데 판결 결과는 2천만 원이 인정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래버리면 어때요? 내가 5천만 원 청구했는데 절반 이상으로 패소한 거, 3천만 원을 패소한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소송 비용을 갖다가 판사님이 우리 청구를 2천만 원은 인정을 해주지만 소송 비용에서 뭐 3분의 2는 원고가 부담해라고 판단을 해버리실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 만약에 5천만 원도 아니고 내가 오버해갖고 막 뭐 5억 원을 청구했다 칩시다. 근데 판결 난 거 2천만 원 밖에 안 되고, 그럼 소송 비용 전부 다 내가 부담해줘야 된다. 그죠? 상대방이 들어간 변호사비를, 그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청구 금액을 내가 너무 과장해서 올려버리면 판사님이 페널티를 줘서 소송 비용을 원고 부담으로 해버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가지고 청구 금액을 올리실 이유는 전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제가 1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1심에서는 서로 막 공방을 한단 말이에요. 공방을.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겼어요. 뭐 소송 비용 각자 부담됐고, 위자료도 받고, 재산 분할도 받고, 우리가 이제 승소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열받으니까, 그죠? 일단은 이혼 소송에서는 2심으로 가는 확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높지 않습니다. 거의 2심까지 잘 안 갑니다. 아시겠죠? 재산 분할 가액이 막 몇십억이 되면은 가는데, 그죠? 1심 때 이거 다 지친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지치고, 자기들도 상대방도 변호사비 많이 들어갔고, 기간도 오래 지나고 다 지치기 때문에, 그리고 1심 판결이 어쨌든 우리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판결이 나면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을 높게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판사님이 바보가 아닌다면 1심 판사님이 다 판단을 해가지고 이래 해라고 판단했는데, 특별하게 1심 때 제출한 증거가 있다거나 특별하게 1심 때 너무 잘못해가지고 뭔가를 잘못한 소송을 한 게 아니면 2심 판결에서 잘 안 바뀌기 때문에 항소를 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 체감상으로는 지금 이혼소송 한 10건에 대해서 판결 받으면은 항소를 하는 비율이 한 1.5건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막 8, 9건은 그냥 1심에서 다 끝나요. 그래서 1심에서 거의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완전 대승을 했잖아. 한쪽이 완전 다 이겼다. 너무 그냥 이기는 것도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고 너무 잘 이겼다. 그러면 상대방이 항소할 수 있어. 근데 그래도 잘 이기는 게 좋죠. 1심에서 확 이겨가지고 상대방이 항소할 정도로 내가 확 이겨놨다. 그럼 난 기분 좋은 일이지. 항소해라 해. 그죠? 그리고 이제 항소심의 비용을 설명을 드리면 어때요? 우리가 어쨌든 판결을 잘 받아가지고 상대방이 열받아갖고 항소를 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사실은 1심처럼 원고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고는 원고라 표현하는 거지만 항소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항소 실비도 이 사람이 설령 상대방이 피고였더라도 항소심의 실비는 이제 이 사람이 항소한 사람이 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자기가 실비 내고 항소 변호사비 들려갖고 항소를 했어. 우리도 변호사비 2심 변호사비를 들였다 칩시다. 근데 다 물리칠 거 아니에요. 물리칠 확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1심 판결을 그대로 내가 유지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괜히 부당하게 항소해가지고 내가 쓸데없이 내 변호사비 들렸으니까 2심 변호사비는 상대방한테 다 물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3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열받아서 3심까지 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 이기고 변호사비 청구하면 되니까 1심에서 승기를 잡아서 내가 이겼다면 상대방이 항소한다고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바뀔 확률도 낮고 1심에서 딱 이겼기 때문에 바뀔 확률도 낮고, 뭐 상대방이 뭐 걸더라도 난 뭐 상대방한테 변호사비 다 청구하면 되니까 2심 변호사비도 내가 뭐
쓰더라도 뭐 별로 부담이 없어. 상대방한테 다 물리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2심, 3심은 조금 항소하는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2심에서도 우리도 불만족이에요. 우리도 불만족해서 우리도 항소를 해서 쌍방 항소를 하면 또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오늘은 소송 비용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